안녕하세요. 지니TV입니다. 음반을 통해 글렌 굴드의 피아노 연주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누구나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 저 너머에 웅웅거리며 멜로디를 따라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어렴풋이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피아노 소리에 저런 잡음이 섞일 수가 있지? 녹음 기술자들은 대체 뭘 한 거야? 이렇게 황당해하며 음반 가게로 달려가 당장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굴드페어 허밍이라는 것을. 글렌 굴드는 노래를 부르며 피아노를 치는 피아니스트로 유명합니다. 본인이야 재흥에 겨워 그러는 거지만 녹음을 맡은 음향 기술자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그 소리를 담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마이크 바로 앞에서 잡히는 소리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글렌 굴드의 음반을 들으면 피아노 소리와 함께 기술자들이 미처 지우지 못한 그의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글렌 굴드는 매우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삼복더위에도 긴 코트에 모자와 목도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손에 병균이 묻을 수도 있다는 강박관념 때문인지 늘 털장갑을 끼고 다녔으며 악수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서 어쩌다 악수를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올해는 악수를 안 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라는 말로 거절하곤 했습니다. 연주할 때는 늘 자기만의 의자를 가져와 거기에 앉아서 연주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주었다는 그 의자는 다리가 고무로 되어 있어서 몸의 각도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작된 의자였습니다. 오늘날 굴드는 엄청나게 많은 팬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팬이 된 사람들입니다. 굴드의 팬들은 그의 음악과 만나게 된 소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굴드 연주를 처음 들었던 것은 1993년이었어요. 그걸 듣고 나서 친구에게 말했죠. 세상이 어쩌면 좋아. 나 죽은 사람하고 사랑에 빠졌어. 라고 말이에요. 뇌졸중으로 2번이나 쓰러지고 나서 삶의 의욕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밖에 나가 있던 남편이 집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굉장한 일이 있으니 지금 당장 라디오를 틀어보라는 겁니다. 그때 바로 라디오에서 글렌 굴드가 연주하는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글렌 굴드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연주를 듣는 순간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피아노 연주는 마치 하늘로 올려보내는 기도와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죠. 글렌 굴드의 음반을 듣고 그의 열렬한 팬이 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글렌 굴드는 서양 음악 연주사상 가장 독창적이고 가장 매력적인 방법으로 음악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법을 가르쳐준 피아니스트입니다. 연주자로서 생애의 대부분을 콘서트홀이 아닌 녹음 스튜디오에서 보낸 그는 무려 60여 종에 달하는 음반을 남겼으며 바로 그 음반들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글렌 굴드는 피아니스트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던 1964년에 돌연 더 이상 대중 연주회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가 그의 나이 32살 때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한창 때 무대를 떠나다니.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무대를 떠나겠다는 굴드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래전부터 무대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중 혐오증을 청중 앞에서 연주를 하면 내가 마치 어릿광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는 말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여기저기 연주여행을 다니는 일은 무척 고달픈 일이죠. 고작 한 곡 혹은 몇 곡을 연주하기 위해 그렇게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나 관계자들을 만나고 연습을 하고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무대에 서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번스타인에게 보낸 편지에 저는 수없이 많은 꾀병들을 생각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연주회를 취소할 핑계거리로 써먹을 작정이에요. 라고 쓴 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무대를 싫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글렌 굴드는 여러 가지 것에 흥미가 많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피아니스트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글쓰기와 방송, 작곡, 지휘, 음향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흥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연주 여행을 다니는 고달픈 일정을 소화하면서 이런 일에 집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대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녹음과 방송을 통해 음향 기술의 가능성을 알게 된 그는 콘서트홀보다는 녹음 스튜디오에서 작업하는 것이 대중에게 자신의 음악을 더 잘 알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굴드를 운둔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틀린 말이죠. 그는 녹음과 방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청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또 다른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새로운 소통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창조적으로 은퇴한 셈입니다. 글렌 굴드의 철학과 그 정체성의 핵심은 그가 만든 북방의 정신이라는 영상작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북방 기질이란 고독, 독립, 이성, 용기, 은둔, 영적인 것, 개성, 원칙의 고수, 도덕적인 정직성과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는 남방 기질과는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자기를 과시하고 정열을 드러내고 밝은 빛깔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지중해적인 남방 기질을 불편하게 생각했죠. 글렌 굴드는 엄청나게 많은 음반을 남겼습니다. 1955년 처음 녹음한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일약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까지 바흐를 이런 식으로 연주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흐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지난 후 그의 마테 순환곡을 발굴해 연주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바흐의 위대함을 깨우쳐 주었던 멘델스존처럼 굴드는 바흐 건반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981년 굴드는 한 번 녹음한 곡을 다시 녹음하지 않는다는 금기를 깨고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다시 녹음했습니다. 첫 녹음을 한 지 26년 만의 일이었죠. 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금기를 깬 것은 그동안 녹음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보다 훨씬 발달된 녹음 기술로 이 곡을 한 번 더 녹음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녹음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역대의 어느 피아니스트보다 불량한 그의 연주 자세에 놀랄 겁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주었다는 그 유명한 의자에 앉은 그는 어깨를 구부정하게 구부린 채 건반에 쏟아질 듯한 자세로 피아노를 칩니다. 쉬고 있는 손으로 지휘를 하고 입으로는 끊임없이 노래를 부릅니다. 한 곡에서 다음 곡으로 넘어갈 때 곡의 성격에 따라 특이한 제스처를 쓰기도 합니다. 오른손이 느리고 조용한 멜로디를 연주할 때 지휘하는 그의 왼손은 오른손에게 좀 더 여리게, 좀 더 여리게 라고 주문합니다. 이렇게 그는 온몸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의 연주를 지휘합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본래 합식 코드를 위해 작곡한 곡입니다. 바흐가 이 곡을 작곡할 당시에는 피아노라는 악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합식 코드라는 악기는 인간의 감정이 개입될 여지를 주지 않는 악기입니다. 합식 코드는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하는 레가토가 불가능합니다. 피아노처럼 풍부한 잔향도 없고 샘 여림도 표시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건반 악기로 한 시대를 풍미하던 합식 코드가 나중에 표현력이 풍부한 피아노에게 건반 악기의 대표 자리를 빼앗긴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악기를 위해 작곡을 했기 때문인지 바흐의 악보에는 레가토나 여리게, 세게, 점점 크게, 점점 여리게, 점점 느리게 등과 같은 기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보가 참 심심합니다. 이렇게 바흐의 음악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입니다. 그런데 글렌 굴드가 이렇게 담백한 바흐의 원곡에 다채로운 색채를 불어 넣었습니다. 그의 바흐 해석은 아주 독창적입니다. 주관적인 템포 설정, 약동하는 리듬, 날아가듯 가벼운 터치와 탱글거리는 음색이 어우러지면서 담백한 원곡이 발랄한 생명력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합식 코드를 위해 놀랄 만큼 표현이 업그레이드된 피아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는 합식 코드를 칠 때와 비슷하게 대부분의 음표를 거의 스타카토처럼 끊어서 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레가토가 느껴집니다.
느린 템포의 멜로디에서는 페달 하나 쓰지 않고 놀랄 만큼 아름답고 명상적으로 그 서정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바흐의 건반 음악에 이토록 발랄한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글렌 굴드가 정말로 바흐가 원하는 방식대로 연주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 시대의 음악을 그 시대의 악기로 그 시대의 방식으로 연주하기를 주장하는 이른바 원전주의자들은 그의 독창적인 해석에 불만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금도 그의 바흐 연주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의 바흐 연주는 듣는 사람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감을 줍니다. 어쩌면 바로 여기에 바흐의 위대함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흐는 자기 악보를 통해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음으로써 후대 음악인들에게 무수한 해석과 재창조의 가능성을 남겨놓았습니다. 창조적인 창작의 원천으로서의 원전, 바로 여기에 바흐 작품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끝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굴드는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실 그저 다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세상 일의 참여자가 아니라 참관자가 되기로 했지만 그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늘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진실한 친구가 아주 많았으며 전화를 통해 늘 그들과 접촉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아주 신사답고 상냥하고 재미있고 매력적이고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과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었습니다. 글렌 굴드는 1982년 10월 4일 토론토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1981년에 녹음한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그가 이승에서 마지막으로 부른 백조의 노래가 되었습니다.